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튼학원에서 저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뭐 입시 방향이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 다 말씀해 주셔서 전 사실 이제는 뭐 입시 방향까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학이랑 과학이라는 게 좀 방향성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과학의 이제 개정만 좀 잠깐 보자고 한다면 지금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개정되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래요. 뭐가 빠졌다 하면은 다음 학년에 가 있고, 또 빠졌어. 그래서 이제 이건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도 되나 보다 하면 다음 계정에 다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범주가 정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입시가 바뀌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을 좀 채워나가고 있다면, 지금 저희는 장기적으로 초등학생이니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좀 기본을 잘 다져가고 계신다면 바뀌어도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본을 좀 다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초등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과학 공부의 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 시간 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여러 가지 설명회들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고 제 설명회를 들으시면 뭐야 왜 이렇게 정보가 없어,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영재고는 1단계 3단계 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과정이 있다, 각각은 뭘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과학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조금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시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께 좀 그 과학에 대한 필요성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좀 SNS가 대세라고 해서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초등과학으로 이렇게 좀 컨셉을 잡아봤어요. 사실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페이스북에도 가입했다가 2번이나 잘렸어요. 왜 잘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거부가 당하고 있어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잘 몰라서 이거 아마 하는 거 SNS 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시면 뭐야 왜 저걸 저기다 썼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잘 모르는 애가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 정도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몇 가지 있을 것 같고, 좀 내가 관심이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지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험과학과 과학탐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초등학생 부모님들이시니까 실험과학은 한 번쯤은 보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치원 선생님도 3학년, 4학년 아이가 있지만 저도 4학년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도 실험과학 보내봤습니다. 실험과학 보내보고선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실험과학이에요. 실험과학을 보내면 이제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지요. 자, 그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저희 아들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볼게요. 실험 수업 시작했어요. 실험 수업 어때? 하니까 아들이 대답하죠. 대붕. 엄청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돈을 들였으니까 뿌듯하지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오늘 뭐 배웠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몰라. 막 뭐가 돌아갔어. 몰라. 막 불이 나고 막 뭐가 박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왜 그렇대? 몰라.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제가 이제 겪어온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물만 이렇게 나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 또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너만 즐겁다면 됐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실험과학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박하연이 그러더라, 실험과학 의미 없다더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절대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분명히 시간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죠? 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다고 느끼시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실험과학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험과학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식을 얻기는 어려워요. 사실상은.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실험과학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학원들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체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 달 단위의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2시간 수업만 갖고는 뭔가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시간 투자가 되어야지 개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효율적인 시간이 운용이 필요한 학년이 올라가는 고학년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없다면 개념으로서 과학을, 실험을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통해서 실험을 얻어내야지 실험을 통해서 개념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실 거예요. 그럼 과학탐구 보고서는 분명히 실험 같은 거 할 줄 알아야지 탐구 보고서도 쓰고 어떤 대회도 나가고 산출물도 내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험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설계하는 과정들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탐구 실험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 가지고 설계해서 도출하는 것이 실험이기 때문에 그 설계 과정만 잘 알고 있다면 굳이 실험과학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탐구 설계를 하고 탐구 보고서를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내 아이가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저는 실험과학을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학년 친구들은 보내면서 확 이게 불 나는 것도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거요. 자, 다음 주제가요. 과학 공부는 왜 해? 그리고 과학 선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설명회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과학 공부 왜 해?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설명회 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등학교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과학을 좀 바라보는 눈이 커졌으면 좋겠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학 공부를 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도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마이크도 그리고 눌렀을 때 넘어가는 빔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그런 과학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과학을 저런 과학적인 원리들을 막 느끼면서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이면 알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원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은 더 과학적인 개념들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그게 과학적으로 접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아는 만큼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지금 수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영상들의 일부예요. 실질적인 실험 영상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실험을 직접 하는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개념을 통해 실험을 엮어내야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좀 현상적인 것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다. 그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노래로도 불러볼 수 있어. 이런 과정으로 조금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막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막 뉴트리아 얘기가 나와요. 나 저거 아는데 저거 외래종 이렇게만 알아도 뭔가 조금 관심이 생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용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전 이것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의 필요성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과학 때 예시를 되게 생활 속의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들이 듣다 보면 또 예시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좀 그런 거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더 관심이 생긴다는 게 제 과학에 대한 생각의 큰 중심이거든요. 지금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전기 파트에서 나오는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과학을 저걸 가르쳤어요. 그때 전동기라는 걸 배우면서 발전기의 구조까지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한 건 얘들아 이거 과학관에 가면 있어. 과학관에 가서 내가 이걸 못 본 적이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이요. 여기 바로 시립과학관 있죠. 시립과학관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사진 올려드린 거예요. 아마 이제 어머니들도 요 설명회 끝나고 시립과학관 가시면 넌 저거 그 설명회 때 들어본 그건데
이제 아는 만큼 보이시게 될 겁니다. 발전기 생각나실 거라고요.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나서 보면요. 그냥 옛날에 자전거였거든요. 막 바퀴를 돌리면 여기서 불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기 생산량만큼. 그래서 막 아이들은 막 돌리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돌리기만 했던 것이 이제 발전기에 대한 것이라는 게 생각이 날 것이고 더불어서 이 앞에 지금 코일이 있어요. 요게 바로 요 장치거든요.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아이들은. 돌리면서 눈금이 올라가는 것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앞에 있는 코일이 보여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이 윤정수 발전기, 자, 이게 뭐냐면요. 미우새라는 프로 있죠. 그죠? 박명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박송이 윤정수가 살이 쪘다고 하면서 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믹서기예요. 믹서기다 과일 넣고서 이제 윤정수 먹으라고 막 이제 갈아 먹는 장면입니다. 그때 갈아 먹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막 윤정수가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막 갈려라 막 하고 있죠. 그죠? 그때 이 상황들을 그냥 하하하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걸 만약에 배우고 타봤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저거 내가 탔던 거 저거 발전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 이제 이거 보시면서 저거 이렇게 생각나실 겁니다. 이게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요. 이 사진은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로 받은 사진이에요. 이 과정을 가르치면서 너희들 문방구에 가면 가끔씩 이게 펌핑하면은 돌아가는 선풍기 있어. 그 선풍기가 네가 자가 발전을 해서 돌아가게 하는 선풍기다. 근데 내가 그걸 요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나중에 그거 보면 이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수업 전에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자가 발전이 아니라 제 손의 동력을 이용한 거였나 봐요. 이걸 분해했더니 그게 안 들었더라고요. 제가 분해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 선풍기를 보자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샀죠. 분해해서 저한테 사진 찍었더라고요.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들이 보는 만큼 관심 생기고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 공부를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조금 더 호기심을 늘릴 수 있는 시야가 확장되는 이유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학 선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하고 있고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12월 달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가끔 이제는 주제를 이렇게 쓰고서 하면요. 필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계속 아이들이 손을 들고 자꾸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꾸 지금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게 궁금해서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바로 하다가 잠깐만 나 여기까지 얘기 좀 하고 질문 받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압력을 배우고 나서 이 예시들을 얘기합니다. 빨대라든가 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친구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칼이 뾰족한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칼이 뾰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뾰족하면 압력이 커져서 그런 거군요. 제가 진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 친구 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과학관에 대한 예시라니까 저에게 선생님 우리 날 잡아서 한번 과학관 같이 갈까요? 저한테 그래서 생각해 볼게.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너희들 여기 가까이 있잖아. 자꾸 가봐. 가서 가보려고 하지 마. 우리가 배운 것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시간을 잡아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친구들이 이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예시를 드릴 게 너무 무궁무진한데 시간상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만 드릴게요. 이게 엊그저께 이것도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사실 이 팜플렛을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저는 특정 종교단체를 어떤 비하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옆에 스타벅스 있죠. 그죠? 그 바로 근처에 제 친구가 살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님 바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했더니 제가 지금 집에를 가고 있는데 걔가 수업을 끝나고 제가 이제는 친구랑 만난 거였거든요. 집에를 가는데 제가 무슨 팜플렛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해서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만 있잖아요. 우리 진화가 있잖아요. 생명 뭐 진화에 대한 팜플렛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절절절절 얘기하는데 제가 커피숍에서 그 얘기를 친구랑 같이 있는데 듣는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봐라 해서 했더니 한 6장 정도를 찍어서 보냈는데 이게 이거였어요. 종교단체에서 성서를 이제는 과학과 관련지어서 막 진화론 이런 것들하고 막 관련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사진 찍어서 몇 개 압축해서 보내요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려는 하는 이유는 그냥 가다가 이걸 받았는데 보고 이게 내가 배웠던 과학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읽게 되는 겁니다. 읽게 되고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고요. 그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다 뭘로 되는 거냐? 스토리로 되는 겁니다. 학교 이제 대학교를 가면요. 자기소개서를 쓰고선 자네는 이 학과를 왜 지원하게 됐는가? 이유를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만의 이제는 혁신적인 스토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저는 독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명 깊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자꾸 세상 속에서 보여서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자꾸 알아보다 그 팜플렛에 있는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그것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에 너무 관심이 생겼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이 스토리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눈들이 생기면 시야가 확장이 되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자 더불어서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책 읽을 시간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저희 아이는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요. 아마 앞으로보단 지금이 더 많으실걸요? 지금이 가장 책 읽을 시간이 많은 시점이세요. 하지만 그냥 글자를 읽는 것보다는 제대로 읽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때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막 그것을 보고서 막 이렇게 써머리라는 건 아니지만 읽었을 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과학서적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더 커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게요. 그저께 제가 아까 아들이 4학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녀석이 이렇게 이제 보는 책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책이었는데 어머 이게 이제는 글자가 그림이 거의 다고 글자가 요렇게밖에 없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런 책들은 초등학교 막 1, 2학년 때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한 4학년 정도 되면 빽빽한 글들 막 이런 거 있어야지 좀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는 걸 딱 보는데 엊그저께 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가르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생각했어요. 아, 이 책을 그 아이들이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로 내용이 확 받아들여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을 보아도 이것들이 그대로 다 흡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글이라도 그게 흡수가 될 수 있으려면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좋더라. 그때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 수준까지 없어도 중등 과학 수준의 과학만 있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은 어마무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과학 공부를 왜 하느냐. 과학선생 꼭 필요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죠? 아까 잠깐 유치원 선생님이 수능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마의 31번 아닙니까? 사실 제가 언어 영역 시험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하도 31번 그냥 뉴스에 나오고 해서 도대체 뭔데? 하면서 봤더니만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리 이걸 봐도 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도대체 뭐야 했더니 앞에 지문이 있더라고요. 앞에 지문에 가득 쓰여 있는 게 뉴턴의 만유인력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함께 1번부터 5번 보기는 더 가관입니다. 그때 이 문제를 물리를 많이 한 친구들은 보기만 보고도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보기만 갖고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물리를 전혀 물리 같은 건 난 몰라. 문과 친구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읽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자를 읽는 거지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국어 시험은 언어 시험은 뭐라고 합니까? 스피드 테스트라고 할 정도로 한 문제를 50초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된다고 하죠. 근데 글자를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이과 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문이과 통합의 시대라고 하면요. 당연히 모든 지문들이 이렇게 과학적인 것들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과학 지문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시대가 온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 영역 지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빈번하게 나올 거예요. 빈번하게 나올 거가 아까 유치원 선생님이 70%에서 50% 연계율이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더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해력 키워야 되겠죠. 독해력, 이런 과학 지문들을 읽었을 때 난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기초과학이 학습된 상태에서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과학 지식을 갖고 과학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을 읽어나가면서 비문학 지문을 바라보면 완벽히는 몰라도 만유인력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면 익숙한 만큼 잘 익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기초과학 학습이라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바라보는 눈, 그리고 독서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과학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때 전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얼만큼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땐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최대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수업을 설계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도 보여주게 되고 실험 과정도 보여주게 되고 뉴스도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과학 막 엄청나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한 번 들어서 중등과학을 완벽히 마스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금씩 내가 알아가고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때 수학은 과학하고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중학교 과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 연산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기본 연산이 되지 않으면 과학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어떤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막 이런 에너지 계산을 하는데 그 친구가 식을 다 세웠는데 소수점 계산에서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야 여기서 막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제가 그 친구가 저를 멋쩍게 보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과학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 이제는 저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니까 중학교 과학을 시작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내 아이를 좀 잠깐 바라보셔야 돼요. 연산 안 되면요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수하고 소수점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2분의 1이 0.5가 된다. 0.5는 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이런 식의 이해는 분명히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2의 역수가 2분의 1이야.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거 준비하고 중학교 과학을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또 하나 비례식이요. 중학교 1학년 과학에서 비례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 비례식 때문에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수업을 하면서 부모님은 내 아이가 비례식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비례식에 대한 감이 확실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식 때문에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넘어가긴 하지만 다음에 어떤 물리 파트가 나오면 그 질문 하더라고요. 선생님 여기도 비례식 나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긴 아니야. 그랬더니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비례식이 또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식이라는 걸 내가 아직 확실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비례식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수업 시간에 하기 힘들어하면 짚어주긴 합니다만 아이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중학교 과학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요.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창의력도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지요.
냉장고를 어떻게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니까 저 TV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제가 틈난 대로 TV를 열심히 보고 있긴 한데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요. 가끔 정말 어마어마한 냉장고 주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꺼내면 닫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냉장고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때요. 그럼 셰프들이 뭘 갖고 하느냐? 이 냉장고를 부착해 제작진들이 기본적으로 주는 재료가 있습니다. 야채들은 다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야채 베이스를 가지고 뭔가 거기 있는 그나마 있는 라면이라도 넣어서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작진들이 야채조차도 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은 아무리 인류 셰프라고 해도요. 만들 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창의력 운운하는데 창의력도 무언가 기본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짜내봐. 뭘 짜냅니까? 짜낼 수가 없는걸요. 짜낼 걸 주고 나서 뭔가를 생각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위해서 저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본 지식은 중등과학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중등과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도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은 중학교 과학부터 차근히 밟아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제는 점점 막바지예요. 자,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외계인이라면서요. 외계인. 왜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오늘 외계인이라고 그래? 말이 안 통해서 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외계인이래요. 외계인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개를 잡고서 막 뭘 하려고 해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계인도요. 욕심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난 정말 꼴찌를 하고 싶어. 난 꼴찌가 세상 소원이야. 이런 친구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엄마하고 엮이고 싶지 않을 뿐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고 싶지 않을 뿐 저도 제 아이를 기숙사를 보내고 싶은 엄마거든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는 엄마긴 한데요. 그래서 잘 안 잘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 걔 스스로도 분명히 욕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알겠는 건 풉니다. 아이, 다 4번을 찍어. 안 그래요. 걔도 분명히 아는 건 풀려고 합니다. 그때 생전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외계인이 됐어요. 걔는 문제를 보면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을 잘 듣는 우리의 아이일 때 외계인이 되기 전에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외계인이 되어도 봤을 때 아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그죠? 아는 단어들이 보여요. 제가 지금 현재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그렇게 똘똘하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엄청 똘똘하던 친구였대요. 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막 물리 막 툭까지 막 듣던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사춘기가 오면서 제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런 상태로 갑자기 물리 2를 하다가 물리 1으로 다시 갑자기 오더니 통합과학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 되게 잘했다며. 정신 좀 차려봐.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이제 반은 졸고 그래서 깨워라 일어나라 해서 제가 막 끌고 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시험 봐가지고 올 때 보면 너 시험 잘 봤어? 못 봤어요. 몇 점 맞았어? 90점이요. 그러니까 그게 기존에 그 사춘기가 되기 전에 막 물리투까지 막 공부를 했던 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제 사춘기가 오셔서 막 통합과학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걔한테 쌓여져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는 정상치로 돌아오고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쓱쓱 짧게 공부해도요.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면 제대로 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공부를 하기 싫을 뿐이니까 좀 우리 말을 잘 들을 때 공부를 좀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는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채워놓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과학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사춘기를 대비하는 이유도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셨으니까 로드맵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기는 할게요. 자, 로드맵의 시작만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제는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높은 단계의 과학 수준을 공부하셔야 되는 건 맞고 사실 과학은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수학, 확통이, 미적분 되게 많지만 과학은 중등과학, 통합과학, 그리고 물화생지가 1, 2, 1, 2, 1, 2, 1,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로드맵의 시작은 그냥 이렇게 시작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년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물화생지 총정리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12월 달에 개강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기존 친구들은 여기로 넘어갈 거고 이제 2학년 걸로 넘어갈 거고요. 1학년 총정리반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과학학원들에서 물리랑 화학만을 하면 된다. 영재고도 물리랑 화학만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이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특히 뭐 과고 말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영재성에 관련된 아이들의 창의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내고자 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산출물을 끌어내는 것들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적인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이니까 시간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 지구과학까지 다 같이 공부해서 차근히 좀 밟아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에서 고학년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6학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학년의 경우는 조금 조바심이 나 하시거든요. 6학년의 경우는 이게 이제는 6개월 과정으로 해서 1년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 때부터 시작하면은 중학교 때까지 넘어가는데 너무 좀 버겁지 않을까요? 너무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제 물리랑 화학은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요. 이미 제가 1학년 때 시작했던 반이 그러니까 1학년 과정 12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도 이제 2학년 거 시작할 거거든요. 글로 넘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1학년 거 안 했는데 2학년 거부터 해도 괜찮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1학년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제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줄 뿐 본격적인 과학은 2학년 화학부터입니다. 2학년 걸 안 하고 3학년 걸 들어오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2학년 화학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2학년 화학이 1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개강을 하고 나서 뭐 한 두세 달 후에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그 친구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화학이 구멍 나면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면 중학교 2학년 거부터 채워 나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물리화학 총정리반 이건 2시간 반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시작을 한 후에 과정은 전체적으로 이제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재고에 대한 이야기 사실 뭐 내 아이가 분명히 영재고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영재고가 사실 입학 정원이 매우 적죠. 그죠?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영재고를 가고 싶은데 그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내 아이가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쌓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영재고 시험에서 하이탑 문제 풀이 연습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결국에 하이탑 교재를 갖고선 쌓아나가는 과정은 이런 높은 수준의 학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재고를 가지 않더라도 과고를 가더라도 혹은 높은 단위 자사고를 가더라도 이 하이탑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교재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것은 들은 얘기거든요. 이 아이가 2단계 시험이 있어요. 2단계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제는 지식적인 시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교재에 대한 의심 없이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 1년 반 과정입니다. 1년 반 과정인데 가끔씩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냥 1년으로 압축해서 하면 안 되느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러려면은 수업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데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늘어져서 하는 것은 부모님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좀 차근히 좀 6개월 더 투자해서라도 좀 잘 밟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물리화학 요것만 하는 거 6개월 과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좀 보내주시면 조금 과학에 대한 생각에 흔들림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들어보니까 과학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데 자꾸 주변에서 들리는 게 야 너 지금 과학할 때가 아니야 수학할 때야 해서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탈락을 하는 친구들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수학 팀 수업으로 또 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러면 하다가 말고 빠져버리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려니 애매하고 중간부터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좀 가지시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작을 하시고 아니면 좀 정말로 여유가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에 대한 큰 덩어리 좀 생각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